글로벌 산업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신성장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갖춘 산업이 바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셋 자산운용 리서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올해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이 유동성 장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각 국가들이 많은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많이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섹터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는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실적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따라서 지금 연초부터 가치주 로테이션 현상 그리고 성장주의 조정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여전히 오르는 주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이런 시장의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장애를 벗어날 만큼 충분한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남다른 진입장벽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을 바텀업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애플,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팡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그리고 블룸에너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는데요. 그만큼 막대한 유동성과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서 또 하드웨어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기업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이런 쪽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든 가치주든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완화되고 또 다시 강화되고 이런 반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성장주가 강세였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업 가치의 대전제는 결국 기업의 미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개별 기업들의 미래 실적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금리라든지 혹은 다른 금융 환경의 제반 요건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피처폰이 대세였는데요. 그 당시 스마트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바꾸어 나왔고 아무도 지금 피처폰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글로벌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자동차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동력 원인이 바뀔 뿐더러 플라잉카라든지 우주선 이렇게 범위가 한계가 없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버라든지 이런 공유 경제 등 모빌리티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IT 산업 그리고 IT 기업들과 서로 협력과 발전을 통해서 향후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과열 사례는 많았습니다. 1400년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콜럼버스 같이 신대륙 항해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를 5척 보내서
한 척만 살아오더라도 거기에 실려 있는 막대한 규모의 비단, 향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벤처 캐피탈과 비슷한 사례였는데요. 그 덕분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을 했고 인류는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 당시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또 많은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스타트업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향후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접근할 부분은 이러한 암호화폐가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르냐 빠지냐 보다는 이러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창출할 투자 기회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또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셋 코어테크 펀드는 미래셋 자산운용 국내 주식 운용 부문에서 5년 만에 신규 출시한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만큼 펀드 컨셉과 전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거 대비 글로벌 국가의 지수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를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테슬라가 오르면 다음날 한국의 삼성 SDI나 LG화학이 오르고요. 그 다음 오후에 이제 중국의 CATL이 오르는 이런 섹터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높아졌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산업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신성장 산업과 이제 올드 이코노미, 구경제를 굳이 비교하자면요. 신성장 산업은 IT라든지 자율주행, 헬스케어 이런 쪽 산업이 될 수 있고요. 이 구경제는 이 중후장대한 철강이라든지 정유화학 이런 산업인데 이 구경제 역시 매년 사이클이 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신성장 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그러면 이런 글로벌 신성장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은 뭐냐? 그것이 바로 IT 산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셋 코어테크 펀드는 한국의 기술 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고요. 최근에는 또 반도체 대전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글로벌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패권 다툼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쪽에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고 대규모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에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지금 수요가 넘치는 산업, 이런 쪽에서 투자 기회를 가장 많이 찾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폴더블 폰처럼 스마트폰의 폼 팩터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롤러블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스플레이 섹터에서 또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1년에 글로벌에서 8천에서 9천만 대 차량이 팔리는데요. 전기차가 작년에 300만 대 가량 팔렸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에 팔릴 전기차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전기차의 수혜를 받을 부분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일 테고요. 그런 쪽 산업에서 글로벌 탑티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산업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글로벌 신성장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갖춘 산업이 바로 IT 산업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셋 코어테크 펀드는 전체의 70%가량을 IT 섹터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 10%는 상위 탑티어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10위 이내에 드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부분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한국의 IT 관련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가량을 핀테크라든지 AI 등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와 주가가 선형적으로 상승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이니즈 뱀부라고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마지막 2주 동안 15m 가까이 자라는데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은 것은 성장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그리고 성장이 있었고요. 그게 2주 동안 15m의 성장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기업 가치가 선형적으로 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 기술 혁신을 주도할 기업들을 바텀업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같이 가져간다면 2주 동안 15m 성장하는 모소 대나무와 같이 기업 가치도 결국은 제값을 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 코어테크 펀드 같은 경우에는 50개 이내의 종목을 미래 기술 혁신을 가져올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